안녕하세요 여러분, 논코드입니다. 제가 구독자 5,000명을 기념해서 Q&A 질문을 받았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될 영상을 무려 1년 반이 지나 구독자 3만 명이 넘어서야 드디어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너무 늦었죠. 죄송해요. 그러면 많이 물어봐 주신 질문부터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언니 스펙이 궁금해요. 제 키랑 몸무게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저는 170cm고요. 몸무게는 한 48에서 53, 4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코스 하면서 좀 살이 빠져가지고 요즘에는 보통 한 50k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MBTI 되게 많이들 유출해 주셨는데 저는 ESTP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MBTI 검사를 2번밖에 안 해봤는데 처음에 한창 MBTI 유행할 때 1번 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를 까먹어가지고 1번 더 하고 그렇게 2번 딱 해봤는데 둘 다 ESTP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전공, 패디과를 나왔는지 저는 의상이랑 전혀 관련 없는 이공계열 학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직업, 전업 유튜버신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전업 유튜버 전혀 아니고요. 그냥 취미로 굴러가는 코스프레 계정이고요. 저는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다가 팔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저는 제 생계와 취미인 이 코스프레와 완전히 분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닉네임의 뜻! 논코드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게 된 계기. 정말 제 닉네임에는 아무 뜻도 없거든요. 제가 2023년 2월에 오랜만에 북코를 다시 갔을 때 도착했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닉네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좀 혼자서 고민하다가 정한 건데 일단 닉네임은 저만의 규칙으로 만들어졌고요. 첫 번째, 특이한 글자가 있을 것. 두 번째, 시옷이나 지읒같이 발음하기 어려운 글자는 제외. 세 번째, 약간 파열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담아서 결론적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 논코드란 이름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닉네임을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뭐 페이스북도 메타가 되고 뭐 트위터가 X가 된 것처럼 나중에 닉네임이 마음에 안 들고 좀 새롭게 해보고 싶다 하면 닉네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전혀 큰 의미가 담겨 있진 않고요. 또 생일, 제 생일은 2월 22일입니다. 얼마 전에 지났죠. 취미, 취미. 코스프레가 일단 취미고요. 그 외의 시간은 영화 보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화를 한동안은 정말 많이 봤었는데 요즘은 코스프레하고 유튜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막상 또 영화를 챙겨볼 시간이 잘 없더라고요. 시력, 저 눈이 굉장히 나쁩니다. 오른쪽은 마이너스 9.0, 왼쪽은 마이너스 6.0이고요. 그래서 도수가 있는 렌즈가 아니면 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안경을 쓰고 다니면은 아마 아무도 저인 줄 못 알아보실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한동안 렌즈 대신 안경을 쓰고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하루 종일 안경을 끼고 있다가 마칠 때쯤에 렌즈를 꼈었는데 화장실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친구들한테 말을 걸었는데 친구들이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되게 제가 친한 척을 하니까 이 사람 얘 뭐야? 약간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봐서 아니 나잖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너 안경 왜 끼고 다니냐면서 렌즈 끼고 다니라고 그런 경험도 있을 정도로 안경을 낀 것과 안 낀 것의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사는 곳과 사투리 관련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달리더라고요. 저는 부산에 살고요. 지금도 사투리를 쓰고 있고요. 서울에서 산 적도 있고 저희 어머니가 서울 분이시다 보니 이제 부산 친구들에 비해서는 사투리를 좀 덜 쓰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투리 억양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죠. 아마 서울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제가 이제 사투리 어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 친구들은 제가 말하면은 제가 서울말을 쓰고 있는 줄 알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 그래서 언니 전혀 사투리를 안 쓴다. 언니의 사투리가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사투리 억양을 지금도 쓰고 있고요. 사투리를 듣고 싶다. 어떤 걸 해주면 좋지? 밥은 묵었니? 코딩이들 밥은 묵었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미디어에 나오는 사투리를 따라하는 것밖에 잘 못해요. 내가 너희 아버지랑 밥도 먹고 막 이런 거밖에 잘 못해서 뭐가 있을까? 시간 활용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체력 회복은 어떻게 하는지. 아무래도 제가 주말마다 행사를 막 다니고 하다 보니 다들 이 부분도 궁금해 주시는데, 일단 운동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건강보조제, 약도 많이 챙겨 먹고, 체력 회복에는 무조건 잠을 많이 잡니다. 저 진짜 많이 자거든요. 언니 주량이 궁금해요. 저는 술은 좀 잘 마시는 편인 것 같아요. 보통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하면은 친구들 다 보내고 뒷정리를 하고 그런 역할인 것 같고요. 최근에는 술을 잘 안 마셔서 아마 주량이 좀 줄었을 것 같은데, 보통 술을 마시면은 술 좀 잘 마신다라고 하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주종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 먹으면은 소맥, 맥주는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기 때문에 주로 소맥을 말아먹는 걸 좋아합니다. 별명, 저 학교 다닐 때는 좀 강아지과의 별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생긴 거는 고양이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학교 다닐 때 주로 개과의 별명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좌우명, 성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열심히 하는 것이다. 도시어부 나오신 박진철 낚시 프로의 명언입니다. 이상형, 저 귀여운 사람 좋아하고요. 그리고 말이 좀 잘 통하는, 취향이 전반적으로 비슷해서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많이 공유할 수 있는 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 성격, 영상이랑 비슷한지. 평소의 성격? 제가 좀 멋있는 척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약간 차분하고 진중한 느낌의 추구미가 있었는데, 이 영상에서는 그게 속여지지가 않는 거야. 제가 연기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평소 성격이랑 제 영상 속의 성격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여러분들께만 공개하지만 사실 코스프레 유튜브를 하기 전에 제가 일상 브이로그를 따로 이제 운영하던 채널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단기간에 수익화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뭔가 그 일상 브이로그는 저랑 결이 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상 브이로그 하면서도 일상을 공개하는 게 조금 힘든 거예요. 저한테 좀 안 맞는 컨텐츠였던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코스프레 브이로그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한창 코스프레 브이로그를 막 챙겨보다가 나도 예전에 코스프레 했었는데 코스프레 브이로그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족이랑 친구들 반응이 궁금해요. 제가 한 구독자 2만 정도가 될 때까지 사실 부모님께 계정을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다는 건 알고 계셨는데 어떤 채널인지는 모르셨고, 제 동생은 부산 코스프레 뭐 이런 거 검색해가지고 제 채널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은 제가 구독자 2만이 될 때까지 모르시다가, 구독자가 이렇게나 됐는데 아직도 알려드리지 않는 건 너무 불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작년 설쯤에 저의 유튜브를 알려드리고, 지금은 부모님이 굉장히 열렬하게 좋아요도 누르시고 댓글도 보시고 재밌게 영상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좋아하시고요. 아버지는 제가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고 많은 분들 만나고 그분들이 저를 좋아하시는 모든 이 상황들이 되게 신기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동생은 영상을 안 보는 것 같아요. 구독은 한 것 같은데 영상을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남동생은 완전 갑반인이라서 코스프레 특별히 편견도 없고, 제발 누나의 계정을 너의 친구들에게 알려주지 말라며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 이제 가족 중에 알린 게 당연히 저희 언니인데, 언니가 처음에 제가 코스프레 유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좀 시큰둥했어요. 제가 원래 일상 브이로그를 잘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큰둥한 마음도 좀 이해가 돼서 언니는 내가 다시 이제 코스프레를 시작하고 그걸로 유튜브까지 하는 거에 그렇게 뭔가 호의적이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며칠 지나서 저희 언니가 그 유튜브 고소, 뭐 악플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막 알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내밀면서 혹시나 이 채널에 악플이 달리면은 언니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제가 혹시나 나쁜 일이 생기면 저희 언니가 아주 전폭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그런 얘기와 함께 한창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희 언니는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해주는 편이고 응원도 해주고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응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제 친구들 아무도 몰라요. 저 주변에는 하나도 안 알리고 얼굴을 이렇게 다 깠음에도 지금도 몰래 몰래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모르죠.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고 있을 수도. 본업과 취미생활에 투자하는 시간 비율. 예전에는 주로 본업에 충실했다면 요즘에는 이 코스프레 유튜브? 네, 정확히는 이제 코스프레보다 유튜브에 투자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일단 편집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편이라서 당장 지난번에 올린 에버랜드 브이로그만 하더라도 딱 정확히 3주를 퇴근하고 돌아와서 밥 먹고 그때부터 자기 전까지를 붙들고 있었거든요. 주말은 당연히 약속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편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요즘은 저의 본업보다 취미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일상에서 구독자를 만난 적이 있는지, 인사해도 되는지. 일상에서 구독자, 저 딱 한 번 제가 롯데백화점 지하를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저희 코딩이가 있었는데 그게 저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진짜 알아보시지 못할 몰골로 아주 허름하고 말도 안 되는 몰골로 다니기 때문에 절대 알아보실 리가 없습니다. 알아보시면 뭐 인사하셔도 되지 않을까? 될 것 같은데? 가장 재밌다고 생각한 롱코드님의 영상은 저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영상이 그 작년 4월에 갔던 에버랜드. 그때 늘 혼자서만 촬영을 하다가 저도 이제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고 편집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가장 마음에 들어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그걸 통해 저를 알게 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좀 의미가 깊은 영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타쿠가 된 계기나 장르. 이거는 제가 라이브에서 얘기한 거를 편집해서 영상을 따로 올렸기 때문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애니 말고 다른 장르를 파본 적이 있는지 저 정말 많은 장르를 봤습니다. 솔직히 안 파본 장르가 없을 정도인데 뭐 2D, 2.5D, 3D, 영화, 드라마, 아이돌, 그리고 뭐 배우, 버튜버 등등등등 그냥 눈에 보이면은 편견을 갖지 않고 마구잡이로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봐왔다고 할 수 있겠죠. 인생 애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단언코 가장 많이 본 애니는 크게 휘두르며 크게 휘두르며라고 혹시 아시나요? 원래도 스포츠물을 좋아하고 약간 청춘 애니를 좋아하는데 그런 제 맘에 아주 스트라이크를 날린 애니메이션이 바로 크게 휘두르며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코스프레를 시작한 계기 역시도 제가 오타쿠가 된 계기에 같이 끼어있기 때문에 영상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했던 첫 코스, 저는 나루토의 사스케를 했었고요. 그때도 좀 별나가지고 가발 세팅을 처음부터 제가 직접 했었습니다. 그때 저의 첫 코에 저의 촬영을 도와주는 블러리 카메라걸이 함께 했었습니다. 블러리 카메라걸은 저의 오랜 오타쿠 친구고요. 예전에는 코스프레도 했었는데 요즘은 코스프레는 아예 안 하고 주로 이제 저의 촬영을 도와주면서 코스프레 피드백을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언니보다 코스프레 유튜브를 하겠다라고 가장 먼저 알린 게 블러리 카메라걸이에요. 전에 같이 코스프레를 하고 했다 보니까 저와 함께 유튜브를 계속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명이? 제가 옷을 진짜 사랑과 정성으로 정말 열심히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옷핏이 마음에 들어서 청명이는 좀 괜찮았던 것 같고 그리고 별로였던 코스프레 별로였던 거? 나 뭐 그냥 하고 나서 나 진짜 별로다 뭐 이런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 코스프레를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 별로다 뭐 이런 생각은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별로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냥 뭐 나 좋자고 나 재밌자고 하는 건데 코스프레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거는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신발입니다. 일단 캐릭터를 정하고 나면 신발을 가장 먼저 서치를 해봐요. 그리고 신발을 찾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요. 신발이 마땅한 게 없으면은 코스프레를 안 합니다. 좀 극단적인가요? 아니면 만들거나 아무튼 신발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코스프레 했던 캐릭터들의 신발을 좀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싱크로율을 맞추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가발, 뭐 화장 다 중요하죠. 근데 퀄리티를 높이는 한 끗 차이. 저는 그게 신발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신발을 신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완성도가 좀 달라지는 느낌? 그러니 여러분, 저의 신발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역캐보다 남캐를 선호하는 이유 별거 없습니다. 제가 남캐가 더 잘 어울리기 때문이고요. 팀코는 안 하시는지. 제가 팀코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간혹 가다가 저한테 이제 DM이나 아니면 메일로 이런 팀코를 계획 중인데 뭐 몇 월 며칠에 무슨 코스프레를 하고 찾아와 달라 막 이런 DM도 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저를 아시지만 저는 여러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외향적인 사람이라도 전혀 모르는 분들과 냅다 팀코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물론 그게 어떤 기획적인 부분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이제 메일이나 DM에는 정중히 거절을 드리는 편이고요. 사실 저도 팀코를 하고 싶은데 친한 분들과 팀코를 할 수 있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있답니다. 나도 팀코 하고 싶어. 의상을 배운 적 있는지, 저는 의상을 전혀 배운 적이 없고요. 정말 독학 그 자체. 제가 처음에 의상을 배울 때는 이제 패턴을 파는 곳도 잘 없었고, 그래서 제 옷을 뜯어가면서, 못 쓰는 옷을 막 뜯어가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의상을 직접 제작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요즘에는 중국에서 저렴한 옷을 쉽게 구할 수가 있지만 제가 코스프레를 시작한 때에는 옷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옷을 계속 사는 게 좀 어려워서, 그러면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해서 그냥 정말 무작정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되게 겁이 없이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나둘씩 만들다 보니까 진짜 웬만한 옷은 거의 다 만드는 지경까지, 그런 실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코스프레 옷 만드는 팁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별거 없어요. 그냥 일단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일상 패턴이랑 코스프레 패턴이랑은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일단 도전을 한번 해보셔라. 의외로 쉬울 수도 있고, 아니다, 의외로 쉽다? 하루 해보면 되는 거잖아. 이게 막 마감을 엄청 잘하고 뭐 퀄리티가 엄청 좋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딱 하루 촬영을 위한 의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시고 일단 한번 무작정 만들어 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렇게 만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냥 나만의 방식으로 잘 만드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메이크업 영상 업로드 계획. 언젠가는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늘 말하지만 저는 코스프레 화장을 그렇게 막 독특하게 하거나 엄청 진하게 하는 게 아니라서 어떤 팁을 얻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코스프레 메이크업 영상도 한번 꼭 올려보겠습니다. 옷 만들기 강좌 계획, 이것도 어떤 팁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한번 영상을 기획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미와의 인연. 미미는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갔는데 유기된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은 털 상태랑 피부 상태가 진짜 안 좋은 페르시안 품종묘가 시골에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때도 저희가 본가에서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걔를 그냥 거기 놔두고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언니랑 저는 분가를 해서 따로 살고 있었는데 본가에서는 이미 고양이가 많았기 때문에 키울 수가 없어서 그대로 고양이를 구조를 해서 저희한테 자 너희가 키우거라 하고 맡겼다고 하기 좀 그런가요? 아무튼 그런 인연으로 저희가 키우게 됐습니다. 바깥 생활을 하면서 모공이랑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다쳐서인지 미미는 보통 페르시안들에 비해서 털 숱이 정말 적어요. 그때 생긴 피부병은 아직도 관리를 계속 하는 중입니다. 정확한 미미 나이도 모르고 입양한 지 꽤 됐는데도 아직도 관리를 많이 해줘야 되는 난이도가 좀 있는 고양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신기한 게 질문에 제 삶이나 제 유튜브에 대한 방향성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떡하지? 저는 그렇게 막 계획을 잡고 사는 편이 아닌데, 그래서 이 질문들을 쫙 모아봤는데 일단 팬애칭, 질문을 받을 때는 없었지만 지금은 저희 구독자분들 코딩이라고 부르는 저희만의 팬애칭이 생긴 상태고요. 그리고 멤버십도 이때 안 했지만 지금 하고 있죠. 굿즈도 이때 안 했지만 했죠. 라이브도 이때는 계획이 없었지만 지금은 비정기적으로 멤버십으로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팬미팅 계획. 종종 팬미팅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팬미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요즘에는 코미걸드에서 부스를 내잖아요. 그때 이제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나누고 하면서 구독자분들과 굉장히 가까이서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그래도 작년에는 제가 2번 정도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 범주에 들어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뭐 구독자분들을 모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면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타쿠 브이로그 외에 기획 중인 컨텐츠가 있는지,
뭐 여행 브이로그나 제가 또 여행을 가면은 재밌는 일이 좀 많이 생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행 브이로그나 오타쿠 활동을 제외한 저의 진짜 일상에 대한 브이로그 기획을 좀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인생 계획. 여러분, 인생 계획 세우시나요? 나 진짜 궁금한데, 제가 뭔가 제가 거창한 인생 계획을 세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계획 없이 일단 오늘 열심히 살자. 그리고 내일 열심히 살자. 제가 계획할 수 있는 가장 먼 미래는 한 달?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행사 같은 것도 계획을 굉장히 늦게 잡는 편이거든요. 인생 계획, 잘 늙자? 이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 제가 질문 답변을 쭉 하다가 나이 얘기를 빼먹은 걸 방금 깨달았어요. 이상한 지점이지만 여기다가 끼워 넣겠습니다. 제 나이는 일단 성인이고요. 저의 밥벌이를 해먹을 정도의 성인이고, 얼굴을 다 공개하고 행사를 다니기 때문에 저의 신상이 특정될 만한 정보는 웬만하면 올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성인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신 저는 언니라는 호칭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보다 플러스 60살까지는 저를 언니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언니 대환영, 언니라고 불러주세요. 간혹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전혀 문제 없으니까 얼마든지 언니라고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그리고 음식이나 뭐 음료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더 좋아한다 이런 게 없이 그냥 먹으면 다 좋아하고 특별히 싫어하는 거 없고 못 먹는 거 없고 약간 이런 입맛이라서 근데 제가 유당불내증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우유가 든 음료를 피해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카페라떼가 먹고 싶어? 그러면 저는 먹고 싸요. 바꿔 먹으면 되잖아.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귀찮아서 그냥 마시고 좋아하는 간식 제가 진짜 빵을 좋아해요. 완전 빵순이. 저희 언니가 뭐 어딜 가면은 항상 이제 빵을 양손에 잔뜩 사들고 오거든요. 그러면 저 혼자서 이제 밤에 특별히 좋아한다는 거는 빵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 크리스피 크림 하프더전 있죠? 그거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먹을 수 있고요. 솔직히 안 말리면은 뭐 천천히 해가지고 2박스도 그냥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렇게 안 먹을 뿐. 누군가 말리지 않는다면은 그냥 뭐 한 박스는 아주 쉽게 먹고 2박스도 가능? 스트레스 받거나 뭐 열 받거나 하는 일 있으면 웬만하면 그냥 집에서 잡니다. 헤비한 음식도 먹어보고 뭐 술도 먹어보고 했는데 다 이제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게 좀 싫어가지고 열 받으면은 일단 잡니다. 사용하는 좋아하는 향수. 저 행사 다닐 때 거의 향수 한 가지만 쓰는데 이 친구를 쓰고 있어요. 제가 코스프레하는 캐릭터들의 그런 K에도 좀 잘 맞는 편이고 저의 취향에 가장 잘 맞는 향이라서 저 향수 추천드립니다. 흡연 질문도 있었는데 여러분 저는 노담, 담배 안 피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향수나 이런 걸 굳이 열심히 뿌리지는 않고 이렇게 안 뿌리고 나가는 날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집에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디퓨저를 꽂아놓거나 뭐 향에 엄청 신경 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향수를 가장 많이 뿌릴 때는 코스프레 할 때, 코딩이들이 안았을 때 언니한테 좋은 향이 났으면 좋겠어서 향수를 아주 샤워를 하고 행사장에 간답니다. 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눈? 눈? 마음에 드는 부분. 뭐가 있지? 사실 저는 여기 위보다 여기 밑이 좀 더 자신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눈이 좀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겸사겸사. 아니, 아무도 저한테 성형 질문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나름 이제 Q&A 질문이 들어오면은 이런 게 들어오겠지라고 예상한 게 있었는데 우리 코딩이들 너무 착해가지고 언니 성형 어디 했어요? 라는 질문을 아무도 안 해주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저 코로나 때 쌍수했어요. 원래 막 쌍꺼풀 수술을 하면은 뭐 눈매 교정술이니 앞트임이 뒤트임이니 뭐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딱 라인만 90만 원 딱 주고 줄만 딱 만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무쌍 큰 눈이었어요. 쌍수를 하기 전에도 눈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무쌍 큰 눈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한쪽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쌍꺼풀이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쌍꺼풀이 아니야. 그냥 주름이 딱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양쪽으로 다 생기면은 또 몰라. 근데 한쪽만 생기는 거야. 이렇게 쌍꺼풀 일부러 만드는 유재석님 아시죠? 이렇게 하시는. 근데 진짜 한쪽만 그 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쌍수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도저히 눈이 쌍수를 안 하고는 안 되는 수준까지 간 거야. 모든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쌍수하지 마세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저의 굉장한 자부심이었어요. 제가 평생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앞트임 너무 과하게 됐다. 인데 앞트임 내 거야. 앞트임 제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눈이 이렇게 좀 쫙쫙 트여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아웃라인으로 쌍꺼풀이 굉장히 짙게 들어가신 서구적인 눈을 가지고 계세요. 아빠를 닮아서 앞이 굉장히 트여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쌍수를 하기 전에도 어제 사진을 올리면은 앞트임 너무 과하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나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앞트임, 뒤트임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했고요. 딱 라인만 잡았다. 근데 뭐 저는 만족은 하고요. 무쌍이신 분들 알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 눈이 이렇게 사막여우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덜하고 기능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본 얘기 중에 제 코스프레 지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제가 코 수술을 했다고 말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저 코 수술 안 했고요. 코가 그렇게 크고 막 높지 않아요. 코 빨개졌어. 아무튼 여러분 코 제 거예요, 제 거. 제가 코가 이렇게 작은데 내가 수술을 해서 이 코다? 그러면 안 되지 않나? 그러면은 제가 수술하기 전엔 대체 어떤 코였다는 거예요. 아마 예전에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제가 얼굴에 무언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여러분 제가 얼굴살이 빠진 거는 노화. 나이 드니까 그냥 얼굴살이 빠졌어요. 심지어 2023년 얼굴이랑 2024년 얼굴이 되게 다르거든요. 얼굴살이 되게 좀 많이 빠져서 그래서 얼굴이 조금 달라 보이는 것일 뿐 저희 미미를 걸고 저의 모든 걸 다 걸고 제가 뭐 리프팅이나 얼굴을 위한 레이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얼굴 살 빼는 시술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나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살이 빠졌다. 또 뭐 이거는 좀 TMI인데 제가 주기적으로 받는 시술 중에 하나는 자갈턱 보톡스? 이거를 추천을 받아서 제가 한번 맞아봤었는데 효과 좋아서 자갈턱 보톡스는 1년에 한 번 정도 맞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썰.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냥 뭐 공부하고 되게 평범하게 다녔던 것 같은데 대신 댄스부 활동을 했기 때문에 평범하되 조용하게는 안 다녔던 것 같아요. 여자한테 고백받아 본 적 있는지?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빼빼로데이나 발렌타인데이 이런 때는 선물을 좀 많이 받아서 집으로 가지고 가는 편이었고요. 좀 신기하게 학창 시절부터 여자랑 엮여서 뭐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조금 많았어요. 멤버십 라이브로는 푼 적이 있었는데 봤다는 소문이 있다,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평범했지만 그렇게 조용하게 재미없게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댄스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좋아해주는 동생들 그리고 언니들이 많은 편이었고 여자한테 고백받아 본 적 있나요? 라는 질문은 제가 살면서 남자한테 받은 고백보다는 여자분들한테 받은 고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고백서를 자세하게 다 풀 수는 없지만 그분한테 예의도 아니고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 질문을 받자마자 Q&A에서 이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썰이 하나 있거든요. 한창 질풍노도에 중2병에 걸렸던 제가 중2였어요. 저를 좋아해주는 한 학년 위에 언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매일매일 편지를 써서 저희 반에 찾아왔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 정성, 저를 향한 그 마음이 정말 엄청난 거였구나. 나이가 들고는 느꼈는데 그때는 제가 중2병의 이제 절정에 다하던 시절이라서 그렇게 하고 하는 게 뭔가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당연하게 여겼다?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렇구나. 약간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방학 기간에도 편지를 써서 방학이 끝나고 저한테 매일매일 아니더라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제 생각이 날 때마다 쓴 편지들을 방학이 끝나고 저한테 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언니한테 그 언니 졸업 전까지 한 100통 넘게 편지를 받았었어요. 뭐 편지 내용은 별거 없고 그냥 일상 얘기들 하고 저한테 직접 마주하고 저한테 하지 못한 얘기들
그건 정말 소소한 얘기들이었는데 그거를 매일매일 그렇게 써서 저희 반까지 찾아와서 그 언니가 오면은 제 친구들이 그냥 그 언니를 알아보고 저를 불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은 그땐 또 막 살갑게 그렇게 하질 않아서 항상 이제 친구분이랑 같이 왔었거든요. 혼자 오기 좀 부끄러웠나 봐. 그래서 항상 같이 오는 약간 외향적인 친구와 그 언니가 나란히 서서 저한테 편지만 딱 주고, 그리고 그 외향적인 언니랑 저랑은 뭔가 말을 하고 그 언니는 가만히 저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돌아가고, 약간 그런 소중한 특이한 추억이 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그 언니한테 진짜 잘해줬겠지. 매점에서 뭐 사주기도 하고 같이 얘기도 좀 잘하고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좀 철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받는 것만큼 돌려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받으니까 교실 뒤편에 서서 그 언니랑 마주 보았던 그 시간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여튼 그런 썰이 있습니다. 되게 고맙죠. 지금 생각하면 더 고마운 것 같아요. 되게 고마웠다. 또 하다 보니까 금방 끝나네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할수록 이게 콘텐츠가 되는 건가? 약간 그런 의문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첫 번째 Q&A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고요. 연애? 그리고 뭐 남자친구 있냐? 뭐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 저는 현재 솔로인 상태고요. 연애를 할 생각도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은 친구들이 다 물어봐요. 왜 연애 안 하냐고. 하지만 나는 바쁜걸.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봐야 할 게 너무 많고 좋아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그 와중에 나는 코스프레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우리 코딩이들이랑도 놀아야 되고 아무튼 너무 바쁜 상태이기 때문에 연애는 뭐 한동안 계획이 없고요. 연애에 관심이 없는 걸, 전혀 없는 걸.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궁금한 게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젠가 Q&A 탄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해요.